네, 오늘 월요일 시장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연휴를 끝내고 오늘 시장이 개장했는데요. 역시 미국장의 하락이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장 초반에 좀 보여줬다라고 보여지지만 아직까지 방향성이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말 그대로 투매가 조금 나왔다라는 정도이지 오늘까지만 봤었을 때는 하락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손절 처리를 한다던가 수익 중인데 수익을 기다렸다, 떨어지는데 계속 들고 있겠다,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은 그냥 기다려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무대응의 시장의 방향성을 좀 보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시장으로 봤었을 때 현재 흐름에서 지수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흐름은 역시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 앞서 제가 저번 주에 계속 얘기를 드렸던 우리나라에 올 때 코로나 리스크보다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는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했었는데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재충돌에 대한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충돌은 우리가 이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반영이 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우리가 없었던 조정이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역시 섣부르게 대응보다는 내려올 때,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대형주 위주로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 역시 이 흐름 자체는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시장이 내려가더라도 올라가는 종목이 많이 보이는 그런 장세, 역시 개별 종목과 테마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그 테마도 기존에 올라갔던 테마보다는 이전에 새로운 테마, 과거에 올라갔던, 역시 오늘 얘기를 든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 미중무역 반사이익 종목들인 휘토류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소재 국산화, 이 소재 국산화가 왜 올라갈까라고 했었을 때 이 소재 국산화 올라간 이유는 역시 일본에 대한 영향, 말 그대로 반사이익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으로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일본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악화되는 이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회복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 회복이 거의 완성형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소재 국산화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역시 일본에서 소재 쪽에 강세를 보였던 그 부분을 우리가 일부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역시 경제활동은 코로나,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미국 순으로 점점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시간은 걸릴 수 있더라도 안정화될 가능성은 크다. 그리고 그 개별적인 테마와 이슈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적으로 지수는 역시 대형주 위주의 그리고 섹터 위주, 말 그대로 대형주가 내려갈 때 따라가는 종목들이 일부 조정, 기술주 쪽으로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제조 이런 쪽이 조정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역시 이 테마 장세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역시 소비 심리 회복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소비 유통주 그리고 일부 생활권에 있는 내수 쪽에 관심을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서 돈이 쏠리는 테마주 그리고 섹터 쪽으로 개별 종목들을 위주로 공략한다라면은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이 시장이 소외되지 않고 조정폭을 잘 견디면서 2분기에 접어들어가는 우려감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니까요. 지금은 기존에 들고 있던 종목들을 무작정 지고 있는다라고 해서 수익이 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장이 맞는 새로운 테마와 이슈를 따라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내려갈 때 우량주를 무작정 담기보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역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매수했던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이 떨어질 때 이전부터 매수를 했었지만 이때부터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었고 지금 자리는 그 자리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약합니다. 들어온다, 여기서 사서 기회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매수세가 이전보다 강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기보다는 개인들이 밀려 내려오는 시장에서 개인들이 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달려들었던, 지금 이 밑으로는 외국인들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사겠다라고 생각했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수세가 강했던 자리를 중점적으로 보고 이 자리에서 개인 매수세든 아니면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수대가 아래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 1750포인트, 60포인트 자리, 1800포인트를 조금 이탈하는 자리까지 떨어졌을 때 우량주를 수급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전략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지금 이 위쪽에서 우려감이 나타나고 심리적으로 많이 쫓길 때는 급하게 매매하기보다는 올라가는 돈이 쏠리는, 말 그대로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거는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고 거래가 활발한 종목이 그만큼 탄력이 좋을 거고 떨어지더라도 역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테마주 이쪽에서 강한 돈이 들어온 거 확인하고 조정폭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신다라면은 역시 한 달 이내에 여러 종목들을 매매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무거운 종목보다 가벼운 쪽에
관심을 두면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역시 코스피가 하락을 하더라도 코스닥은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는 역시 셀트리온 쪽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렘데시비르는 역시 뚜렷한 확실한 치료제는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쪽으로는 역시 치료제, 셀트리온 7월 달입니다. 아직 멀었고요. 그리고 인수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 쪽에 접근하고 역시 고점에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떨어질 때 기술적인 반등만 공략하는 전략으로 가능한 분들만 매매하는 전략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가만히 멈춰있는 바이오 쪽에 역시 미중 무역이 바이오 쪽에 하락을 줄 수도 있겠지만 실적이 나온 회사들은 반드시 돌아 올라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실적이 나오는 쪽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기술주보다는 내수, 유통, 소비 쪽으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 이후에 시장이 2분기에 대한 부분에 반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역시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로 내 현금을 줄이는 것보다 현금을 유지한 상태로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적극적인 매수에서 금액을 제한을 두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심리적으로 마음이 급해지고 방향성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지는 이 시장에서 굉장히 조금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부분 종목 상담을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